오늘은 세포막과 필수 지방산 제2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아주 지엽적인 것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공부를 하려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을 같이 매일같이 만나서 공부를 해도 아마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을 것입니다. 세포막은 우리 건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슨 재료를 가지고 세포막을 형성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선 대충 말하면은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간단하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지질이냐? 지방에는 포화지방도 있고 불포화지방도 있고 또 불포화지방 안에서도 필수 지방산이 있고 필수 지방산 안에는 오메가3, 6, 9 오메가3는 리놀리닉 애시드 혹은 감마 리놀리닉 애시드라 말하고 또 필수 지방산 6는 오메가6는 리놀릭 애시드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 발표가 꽤 요즘 섭섭지 않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연구를 하기 위하여 특히 리놀릭하고 리놀리닉 애시드는 아주 이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3하고 오메가6죠. 이거는 아주 예민해서 연구를 하는데 다 그 성질이 바뀌고 파괴가 되기 때문에 더 연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하다가 말고 그러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과학자들이 보고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 필수 지방산이 세포막의 인지질에 지질로서 들어갈 때에 세포막의 형태와 기능은 아주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 지방이나 잡수실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 더 좋은 건강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 우리 몸을 보수하는 일에 질이 좋은 지방을 잡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요 면만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세포막에 대한 그 깊고도 넓은 지식을 다 얻으려면은 요 25분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볼 수 없죠. 그러면은 세포막의 성분으로서 필수 지방산이 들어갈 때에 어떠한 유익이 오는가? 첫째로 이 필수 지방산은 그 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으로 아주 이 막 단백질을 아주 친하게 딱 붙들기 때문에 그 막에서 막 단백질이 있는 양쪽에서 이 필수 지방산이 전기적으로 얘를 딱 붙들어 놓으면 고정이 되어서 자기의 하는 일에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능률적으로 일을 해냅니다. 왜 누가 이렇게 전기적으로나 무엇으로라도 일단 고정을 좀 해줘야 더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 막의 모든 재료들은 모자이크 하면은 하나하나가 누가 못을 받거나 뭐 어떻게 해서 고정을 시켜서 딱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서는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또 그 자리로 다른 것이 들어와서 채울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따라서 유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이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도 모자이크. 왜 아이들이 뭐죠? 플라스틱으로 갖다가 붙이면 동물도 만들 수 있고 또 갖다가 붙이면 집도 만들 수 있고 또 갖다가 붙이면은 자동차, 트럭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어린아이 장난감이 있죠. 그거와 같이 요 하나하나가 모자이크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 단백질은 그냥 단백질도 아닙니다. 막 유황 단백질입니다. 엄격하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요것을 바로 이 필수지방산은 다른 그 포화지방산처럼 똑바로 벽을 치고 있질 않습니다. 하나는 똑바른가 하면 하나는 이렇게 다리를 쓱 꼬고 있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부러져 있는 여기에는 조금의 그 스페이스,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유통하는 부드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콜레스테롤이 요 사이사이에 가서 딱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익입니다. 필요하면 거기 가서 있어주고 필요치 않으면 또 쓱 빠져나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너무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막의 그 세계는 하나하나가 물질도 생명이 있고 또 그 막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그 막 안에는 또 소장기가 들어가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핵물질이 있고 핵막이 바로 이 모자익 이런 막으로 되어 있고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를 발생하는 ATP를 발생하는 거기에는 이 미토콘드리아죠. 거기에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핵막은 물론이고 그리고 핵막이 그리고 막에는 지방이 있다고 했죠. 어떠한 지방이든지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길 때는 꼭 이 지방에 있는 이 지방막을 산화 스트레스가 좀 먹듯이 먹어가기 때문에 그 세포막을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핵막이 제대로 활기찬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암 바이러스가 그대로 핵물질 안에 침범해 들어가면은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필수 지방산이 이 유황 막 단백질을 막 유황 단백질을 딱 붙들고 그다음에 유통성이 있는가 하면은 그대로 그 막 단백질이 모든 물질을 들어가고 나가는데 활기차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거는 이 필수 지방산에서 그 필수 지방산이 화학적으로 좀 구조를 알면 여러분이 너무 재미있으셔요. 이 탄산이 18개가 16개 내지 1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작과 끝은 다른 물질로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요 탄산이 세 번째에서 대개 산소 4개를 붙들 수 있는 손이 4개가 있는데 그것이 산소를 버려버리고 탄산이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곳이 하나 걸러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3개가 있으면 이거는 오메가 3라는 것이고
탄산의 6번, 6번째에서 시작해서 이런 것이 서너 개가 있으면은 그거는 오메가 6라고 하고, 네, 그래서 거기다 번호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기에서 전기를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안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정전기적 끄는 힘에 의해서 막 단백질을 살짝 붙들어주고 고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일에 대해서 아주 일을 잘하는 그런 현상이 있게끔 도와주고, 이 막의 유연성, 모든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에 아주 부드럽게 유통을 해주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세포막에 이어 살짝 겉에를 쫙 전기적으로 점검하며 유통하면서 이웃 세포하고 상황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통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이 단백질이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유황 단백질인 그 유황이 붙어 있는 거기에서 이 필수 지방산하고 딱 조인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지방산하고 유황 막 단백질은 서로 교류를 아주 잘 하면서 부드럽게 자기의 임무들을 이행합니다. 이 필수 지방산은 이 세포막은 세포 겉에 막만 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싸고 있으면 그 환경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프라이버시 있는, 자기가 여기 이 안에서 세포 하나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해내기도 하고,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당이나 지방이나 무엇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태우면은 본래 식물에서 저장하고 있는 선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그런 ATP라는 에너지를 방출해내기도 하고, 이 세포가 하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며, 또 에너지가 있어서 활성화함으로써 막 단백질의 물질이 어떤 거는 너무 크고 힘든데 잘 드나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도 되고 있고요. 그 하나의 세포막만 이중막으로 형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핵막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요. 또 미토콘드리아도 이중막으로 되어 있고, 또 소포체는 리보솜은 핵 안에 핵인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이 단백질을 형성하는, RNA는 우리 핵물질이 두 개가 있죠. RNA, DNA. DNA는 원본입니다. 그래서 핵 안에 항상 자리를 옮기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RNA는 사본입니다. 이 DNA의 사본이기 때문에 그것이 카피한 것이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리보솜에서 다시 소포체에는 두 개가 있죠. 거친 면 소포체가 있고 매끈 면 소포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단백질을 테일러하는 골지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필요하면 그 세포 안에서 응용을 하고, 또 밖에 다른 세포가 필요로 하면은 운반해주기 위해서 수포막 베지클이라는 그 수포막을 통하여 운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독립된 생활을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막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그 하는 일이 섬세하고도 복잡하며도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자기 위치에 좋은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방이 어떤 지방들이 세포막을 형성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필수 지방산에서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그리고 또 포화 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 동물성 지방이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지방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세포막의 적재적소에 다 끼어들면서 구조를 형성하는 데에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포화 지방산은 이 막이 아주 단단하게 rigid, 단단하게 되어 있고 빽빽하게 짜임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별로 없고 신축성이 별로 없는 그런 세포막을 형성해내고 아주 그 세포막이 부드러우면서 물질이 잘 유통할 수 있고 어딘지 공간도 있어서 그 fluidity, 그러니까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막을 형성하려면은 바로 이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인 이 필수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는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좋은 것만 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좋은 세포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연성, 부드러움과 또 단단하게 하는 것과 적재적소에 교차하면서 만들어져야 이 모자이크, 이것이 다 서로 어셈블, 이렇게 구조를 짜임새를 했을 때에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형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필수 지방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머리를 형성하는 인은 거기에 질소도 붙어 있고 자관 전기적으로 되어 있고 아주 물하고 굉장히 친해서 세포 밖과 안에 물기 있는 쪽은 다 이 머리가 노출되어 있고 지방은 다 안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막 단백질로 하여금 운반하는 일,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물질의 유통성, 그 다음에 그 막의 형태를 유지하는 일, 그 다음에 효소 작용. 네, 효소도 우리 각각 그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이런 모든 것들을 작동하는 일에 적극 도와주며 이 필수 지방산은요. 굉장히 이 지방이 똑바로 생기지를 않고 이렇게 가다가 그 이중 그 조인트를 가지고 있는 데서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틈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틈에 여러 가지 그 물질을 저장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어떤 물질을 저장하냐면 필수 지방산을 저장을 해서 필요한 때에는 이것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과 같은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그 세포의 기능을 조절을 해줍니다. 갑상선 기능이 우리의 몸의 모든 그 신진대사의 키를 가지고 있어서 신진대사율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지요. 이 세포 하나하나를 조절하는 것은 프로스타글란딘인데 이것도 호르몬과 같은 건데 이것의 기능은 어느 때 한번 좀 어렵지만은 말씀을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 나누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시고 왜 여러분이 꾸준히 필수 지방산을 잡수셔야만 하는지를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필수 지방산은요, 또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요, 주변에 산소라는 산소가 있으면 다 딸려오는, 마치 진함철을 우리가 이런 데다 쓱 후들르면 뭐가 달라붙습니까? 철이라는 철, 못이라는 못은 다 달라붙죠. 그와 같이 이 필수 지방산이 있는 곳에는 산소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산소인들을 지나가려면, 그러니까 우리 폐에서 그 폐포, 그 알베올라라고 폐포에서 가스, 그러니까 공기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야 하는데 여러 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공기 중에서 산소를 하나 뽑아내 가지고 폐포 막을 통해서 나가면은 또 그 못의 그 아주 가는 그 혈관 벽들을 또 통과해서 또 빨간 피톨에도 막이 있거든요. 그 막을 또 통과해서 헤모글로빈에게 산소를 전달해주는, 그러면 헤모글로빈이 필요로 하는 세포에게 가서 전달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이 산소를 끌어모으는,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바로 이 필수 지방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소가 활성화돼서 필요한 데에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아니하면은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을 이 필수 지방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포화 지방산이 사이사이에 끼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 필수 지방산만 계속 있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 필수 지방산끼리 서로 교차하면서 서로 리페어, 반기를 들면서 일을 하면서 같은 것끼리 그 크로스 링킹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서로 무언가가 하나 막아주는 데가 또 있어야지 자기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이사이에 포화 지방산이 이 막을 든든하게 하면서 또 막아주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세포막에는 필수 지방산만 있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필요로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사이사이에 필수 지방산이 있는 거기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콜레스테롤이 슬슬 끼어듭니다. 그러면은 형태가 잘 유지가 되니까 막이 자기의 기능을 아주 원활하게 잘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수 지방산이 막을 적당히 형성하게 되면은 반드시 혈류 중에서 콜레스테롤을 뽑아다가 그런 공간을 메꾸는 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는 오메가3 같은 것을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에게도 추천하는 이유는 혈 중에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그러면 혈 중에 콜레스테롤이 낮아졌다? 무슨 유익을 얻었습니까? 동맥경화증을 예방 치료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포화 지방산이 많이 그 세포막을 형성을 하는데 주로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세포막을 형태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어디로 내어 쫓아야 됩니까? 세포막에서 혈류로 다 내쫓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혈류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포막은 모자익이에요.
어떤 물질이 필요하면 갖다가 거기다 끼워 놓고 필요치 않으면 내쫓으면 또 혈류중으로나 어디로 가야 되고 아니면은 자간 세포 밖으로 나가서 또 어떤 때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지방산이 에너지로 타는 크랩스 사이클이라고 하고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화하는 그러니까 지방이 탈 때는 에너지가 몇 캐로리가 나오죠? 9 캐로리죠. 보통 당은 4 캐로리인데 그래서는 태워버리는 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는 이 포화 지방산을 여러분이 많이 잡수시면은 혈중에 뭐가 높아질 것 같습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지요. 물론 잡수셔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세포막에 있는 것들을 포화지방산이 다 내쫓기 때문에도 높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포막에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비타민 E, 캐로틴, 또 그루타디온 같은 아주 굉장히 좋은 항산화제들이 거기 붙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막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 산소 수소가 이 지방을 좀 먹듯 이렇게 하는 그 산화 스트레스 이게 자유유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항산화제가 거기에 항상 대기하면서 자유유리기, 그러니까 프리 라디컬, 유해산소, 우리나라 말로는 유해산소를 다 제거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가 하면은 또 필수 지방산은 아까 그랬죠. 산소가 다 모여든다. 그러니까 필수 지방산이 핵막에 적당히 나열이 되어 있으면 적재적소에 이 막 표면에 산소가 많이 와서 메어달려 있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박테리아, 곰팡이, 심지어는 곰팡이 중에 캔디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외에도 유해하는 그런 균들이 얼씬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모든 감염성 질환에서 아주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은 꼭 균만 보호하는 것이 면역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Well, 지금 한 3분의 2쯤 했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암만 해도 요 다음에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필수 지방산을 취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며 소화력에 따라서 얼만큼을 먹어야 하며 오메가3하고 오메가6는 어떤 비율로 먹어야 하며 또 필수 지방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영양소가 촉매로서 같이 들어가야 하며 이 필수 지방산이 꼭 보급이 돼야만 우리 몸에서 여러 다른 형태의 필수 지방산을 그거는 카본이 16개나 18개가 아니라 뭐 22개, 20개 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이 신경 세포나 망막이나 또 부신 피질의 막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아주 실제로 우리 밥상을 차리는 일을 아마 3부로서 한 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다시 뵙고 여러분이 더 좋은 건강, 늙음이 누구에게나 오지만 늙음이 70마일, 90마일로 달리지 않고 10마일, 15마일로 천천히 다가오므로 아주 건강한 노년을 즐기시는 일에
기여하는 바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